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대칭키 암호에서 키 배속 문제 전번에 했잖아요. 키 배속 문제에서 저번 시기를 한 게 왜 키 배속 문제 때문에 비대칭 암호가 생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비대칭 키 배속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해서 키 사전 공유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키 100%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다 키 배속 문제죠.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악의적인 사용자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하는 문제, 키 100%, 이것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PL만, 이걸 이제 할 건데, DPL만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칭키 암호가 아니고, 얘도 이제 비밀키 하나를 공유하는 건데, 얘는 좀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DPL만이 비대칭키 암호하에 효시다, 시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벽한 그 비대칭키 암호는 아니에요. 비대칭키 암호는 아시겠지만 키가 두 개예요. 근데 DPL만은 키가 뭐 하나를 공유하는데, 근데 그 형태가 기존에 있던 뭐 대칭키 암호하고 틀려요. 그 방식이 거의 뭐 공개키하고 그 다음에 개인키 같은 거, 비밀키 같은 거, 그런 개념을 포함한 게 DPL만인데, 그래서 비대칭키 효시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비대칭키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DPL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DPL만에서는 그 알고리즘 계산하는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직접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비대칭키하고 공개키가 같은 말인데, 둘이 혼재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칭키, 비대칭키, 대칭키, 비대칭키가 틀린 거고, 비대칭키, 공개키,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 비대칭키나 공개키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뭐 공개키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이제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DPL만과 공개키 암호 사용, 이게 이제 맛배기죠.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를 통해서 완벽한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L만, 수학적인 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은 키 분배 센터 없이 비밀키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암호화되지 않는 통신망을 통하여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대칭키 같은 경우는 진짜 비밀키가 있었고 그 비밀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고, DPL만은 이 비밀키가 없어요. 비밀키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변수값들만 넘겨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대칭키 같은 경우는 비밀키 자체를 넘겨주는 거고, 근데 넘겨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키 배속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DPL만은 비밀키가 없어요. 비밀키가 없는데 둘 간의 비밀키를 만들 수 있는 그 변수값들만 넘겨줘요. 그 변수값을 통해서 어떤 계산을 하면 비밀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PL만은 비밀키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비밀키를 만들 수 있는 인수값들만 넘겨준다. 그 인수값들만 둘이 공유한다. 그렇게 해서 비밀키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암호화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볼까요? 느낌을. 이 느낌인데, DPL만. 자, 키는 대칭키 있죠. 그 다음에 비대칭키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트링 암호화, 그 다음에 블록 암호화,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키가 비밀키 하나만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는 공개키하고 개인키, 이 키가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자,
자, 이제 대칭키하고 DPL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칭키 대 DPL만의 차이점. DPL만 한글로 적을게요. 차이점 뭐냐? 대칭키 같은 경우는 비밀키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비밀키를 그 수신자한테 어떻게 키를 배송할 것이냐, 이 비밀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 DPL만은 어떻게 하냐면 비밀키가 있는 게 아니라 비밀키를 만들 수 있는 변수값들이 있어요. 변수값들은 이걸 이제 공유하는 거죠. 공유. 이거. 그래서 이 변수값을 통해서 송신자도 비밀키를 만들고, 수신자도 이거 받은 이 내용 가지고 비밀키를 각자 만드는 거예요. 각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배송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만 전달하면 비밀키를 따로 만들면 되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비밀키가 만들어져 있다 없다.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중간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간자 공격.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비밀키를 공유하든, 비밀키를 공유하면 뭐 중간자가 가로채면 그 비밀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밀키를 만들 수 있는 인수값들, 파라미터들을 가로챘다는 것은 이 중간자도 그 값을 이용해서 비밀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는 똑같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왜 이 DPL만을 그 효시라고 하느냐, 비대칭키에 DPL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대칭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DPL만 방식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DPL만 방식이 어떤 거냐면, 만약 Q하고 P라는 게 있어요. P는 소수여야 되고 Q는 정수여요. 그리고 P를 정하면 Q는 어떻게 정하냐면 P를 먼저 정해요. P를 먼저 정하고 Q는 어떻게 하냐? Q는 1에서 P-1 사이의 값을 아무거나 랜덤하게 구해서 이걸 Q를 정하는 거니까 P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P는 뭐다? 무조건 소수여야 된다. 소수는 뭐예요? 소수? 이거죠. 1, 3, 5, 7. 자, 1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이고, 이건 3은 1 곱하기 3이고, 5는 1 곱하기 5고, 1 곱하기 7이죠. 자, 이걸 소수라고 하고, 소수가 아닌 경우는 어떤 거예요? 4, 뭐 6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뭘 나눠서 떨어지는 수가 있으면 그건 소수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자기 자신하고 1 곱하기 자기 자신만 했을 때 곱해지는 거, 이런 거, 유일한 이런 곱하기, 이것들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PL만은 P하고 Q를 정해요. 근데 P가 제일 중요해요. P를 먼저 정해야 돼요. P를. 이게 소수값을 정해야 되고, 이 P를 정하면 Q는 어떻게? 1에서 P-1 사이에 랜덤하게 Q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제일 중요한 거고, P만 소수예요. 나머지는 다 정수고, Q는 다 정수예요. 아시겠죠? 꼭 소수를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소수를 뽑으면 더 안전하다. 얘도 소수를 뽑으면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이지, Q는 정수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고, 그래서 이 Q하고 P를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주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비대칭키에서 말하는 공유키죠. 누구나 가지고 있어도 되는 키, 공유키. 그리고 DPL만은 또 자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 A가 있어요. B가 있고. A는 뭐예요? 송신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A는. B는 뭐예요? 수신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A하고 B는 뭐예요? 송신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신자는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개인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DPL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비대칭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키 효시가 DPL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DPL만과 비대칭키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칭키하고 비대칭키는 이미 키값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키값은 다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DPL만은 뭐다?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
그 값을 받아서 각자 계산해서 비밀키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계산 절차. 자, 각자가 비밀키를 계산하여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자, 계산 절차. 소수는 자신보다 작은 두 개의 자연수를 곱하여 만들 수 없는 1보다 큰 자연수를 말한다. 즉 5는 1 곱하기 5로 또는 5 곱하기 1로 수를 곱한 결과를 적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곱하기에서. 하지만 6은 자신보다 작은 두 숫자 2 곱하기 3의 곱이므로 소수가 아니다. 이건 아시겠죠? 소인수는 뭐다? 소수인수다. 1, 2, 3, 5, 7 이걸 뭐라고? 소수 또는 소수인수라고 하는 거죠. 소수나 소수인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가 뭐냐 하면 소수인데 그거의 인자들이에요. 그게 소수가 될 수 있는 인자값들. 그래서 2, 3, 5, 7 뭐 이런 것들 11, 13 이런 것들 소수의 인자값들 범위, 렌지 2, 3, 5, 7 이렇게 소인수는 그거니까 소인수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자, 식을 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 비대칭키는 두 개의 큰 알고리즘 있죠.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 분해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소인수 분해하고 이산대수하고 소인수 분해. 이산대수. 자, 지금 DPL만은 이산대수예요. 이산대수.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을 하냐면,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키를 보면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이산대수로 나눠져. 아시겠죠? 소인수 분해는 RSA 라빈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중 소인수 분해 같은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물어보면 꼭 RSI 라빈 나오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산대수를 물어봐요. 이산대수에 속하지 않는 알고리즘은 해서 엘가말, DSA, ECC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RSA 또는 라빈을 끼워 넣어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인수 분해는 좀 작아요. 이산대수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엘가말, DSA, ECC가 전부 다 이산대수예요. 그 다음에 이산대수가 뭐냐면 ECC, 엘가말, DSA라고 했잖아요. DSA인데 이게 KC가 붙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 DSA를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SA나 KC DSA나 거의 유사하겠죠. 그 방식은. 그 라운드 수라든가 이런 것만 틀리겠지. 자, 그래서 보면 이산대수는 RSA, 라빈을 빠뜨렸네. 이게 라빈. 진짜. 라빈이 빠졌네, 라빈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엘가말은 중요해요. 엘가말은 전자서명 때 나오는 건데, 엘가말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스키노, DSSA. 이걸 그냥 한 방에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이산대수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그럼 RSA, 라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엘가말 알고리즘과 틀린 것을 하면 이 세 개 나오고, 그 다음 ECC를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엘가말 밑에 스키노하고 DSS는 어디에서 나온다? 전자서명에서 나온다. 근데 얘들의 부모는 뭐다? 엘가말이다. 못하는 엘가말이다.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외우는 건지 이해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 DPL만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DPL만이 뭐다? 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DPL만은 비대칭키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대칭키다. 키가 하나만 있다.
비밀키 하나 있다. 근데 이게 대칭키와 틀린 것은 비밀키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비밀키를 만들 수 있는 인자값들만 넘겨준다. 서로 공유한다. 이거 틀린 점. 자, DPL만 알고리즘 계산 시 먼저 P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P는 뭐다? 소수로 해야 된다. 소수는 뭐다? 1, 2, 3, 5, 7, 11, 13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소수죠. 이런 소수. 그 다음에 Q를 구한다. Q는 뭐다? 1에서 P-1 중에 랜덤하게 구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누가? 송신자가 랜덤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이건 뭐예요? 소수예요, 정수예요? 정수. 하지만 소수를 하는 게 알고리즘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Q는 소수가 아니고 정수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P와 Q는 송신자, 자, 수신자, 송신자가 만들어서 수신자한테 P하고 Q를 공유해 주죠. 자, 그러면 이건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키예요. PQ는 공유키. 자, 송신자는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Q에 A 모두 P라고 계산해야 돼요. 이게 이산대수 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산대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산대수 식이에요. Q를 구했죠. 이건 알잖아요. Q를 구했고 A 자신만 아는 A는 누가 송신자만 알아야 된다. A가 정수 되도록 큰 값을 넣어야 돼요. 아주 큰 값을 넣어야지 암호를 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Q 알고 있고 P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만약 A라고 하면 이 A를 수신자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신자도 어떻게 구한다? 수신자도 Q의 B 자신만의 비밀키 이건 누가 들고 있어야 된다? 수신자 있어야 되고 모두 P 이렇게 구해서 이 구한 결과가 B다. 그러니까 B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DPL만 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DPL만의 공개키가 아닌 것은 공개키인 것은 DPL만의 공개키는 P, Q, A, P 즉 A라는 게 뭐예요? QA 모두 P. 자, P라는 게 뭐예요? QB 모두 P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공개한다. 공개된다. 이것들은 공개키다.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예요? A, B. 이게 비밀키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 자, 이것까지 설명했고 이제 한번 해보죠. 앨리스가 소수 P는 소수예요. 그리고 1부터 P-1까지 정수 G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밥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키는 P하고 G가 공유키다. 자, 앨리스가 정수 A를 선택한다. 이건 누구만 알고 있어야 된다? A는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된다. 앨리스의 비밀키하고 똑같은 거다. 비밀키는 아니고 비밀키를 구할 수 있는 비밀 인자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정수는 예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밥 또한 몰라야 돼요. 이건 누구만 알아야 된다? 앨리스는 A를 GA 모두 P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GA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산대수예요. 그래서 이산대수는 DPL만 맞죠? 엘가말 그 다음에 ECC DSA 그 다음에 스키노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더라. 하여튼 그게 이제 이산대수로 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산대수. 이산대수가 아닌 것은 뭐예요? 이산대수가 아닌 것들. DSA에 간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따 뒤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걸 구해서 밥도 B를 선택하고 똑같은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맞죠? 밥도 구하고 앨리스와 밥은 구한 이거에 대한 결과값들만 다시 서로가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이 구한다. 이거 실제로 이제 식을 풀어보면 쉬운 거예요.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앨리스, 밥은 A, B는 뭐다? 비밀키다. 둘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는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되고 B는 밥이 알고 있어야 된다. 맞죠? 각각 알고 있어야 된다. 비밀키니까. 그 다음에 공개키는 뭐다? GP, GA 모두 P 이 결각값, GB 모두 P 결각값. 비대칭키와 비교를 하면 A, B는 앨리스와 밥만 알고 비밀키에 해당함. 맞죠? GPA 이것들은 누구도 알아도 상관없는 공개키에 해당한다. 실전 문제 한번 해보죠. 실전 문제 17하고 4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17하고 4. 자, 이걸 가지고 갈게요. 17. 내가 P를 이제 DPL만 계산해요. 그래서 앨리스가 송신자가 P는 17. 그 다음에 G는 뭐로 구했다? 4로 했다. 4. 했죠? 자, 이건 둘이 이제 공유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신자가 이제 자기 구해야 될 게 뭐냐? A를 구하는 거죠. A를. 어떻게 구한다? G 4에 A라는 수는 송신자가 구해야 돼. A. 여기서 우리가 A를 뭐로 구했죠? A는 3을 구하고, 이게 더 그런 게 A는 3을, 이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A는 누가 결정한다?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B는 누가 설정한다? B는 뭐로 해? B는 5. 이건 밥만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이니까 이렇게 다 적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적고 시작하는.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P는 17, G는 4, A는 3, B는 5다. DPL만 내서 공유되는 비밀키에 대해서 알아내시오.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송신자 앨리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A. 어떻게? G 4에 A 3 모두 P 17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4에 3 모두가 이제 나머지거든요. 17 하면 13 나와요. 13. A는 13이에요. 오씨, 흔들렸다 방금. 죄송합니다. 이게 또 흔들렸어요. A는 13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앨리스가 계산한 거고, 앨리스 송신자 앨리스가 계산한 거고, 수신자 이제 밥이 계산한 거죠. 밥은 G가 4고 B를 넣어야 돼. B는 자기가 5를 선택했죠. 그래서 모두 17은 똑같은 거예요. 이건 계산식이. 자, 그럼 계산해 보죠. 4에 5승 나머지 17 하면 4예요. 자, A 값하고 B 값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는 이건 적을 필요 없지. 적어놨으니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서로가 공유되는 거예요. 공유됐죠. 그럼 이제 A는 앨리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식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구한 거고, 이제는 앨리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비밀키를 구하는 거예요. 앨리스는 어떻게 구한다? 다시 최종 비밀키는 어떻게 구한다? B 이 계산값 밥한테 받은 거 B 이게 최종 계산이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A 계산식이 모두 얼마? 17은 똑같죠. P하고 Q는 바뀌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비밀키를 구할 때 여기에 원래 G가 들어갔는데 이때에만 G가 들어가지 않고 B가 밥이 구한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 다시 밥도 이제 비밀키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앨리스가 보낸 거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키 B하고 모두 17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B는 4, A는 3이죠. 4의 3승.
자, A 13이에요. 13에 B는 5. 이걸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 2의 3승 나머지 17의 나머지 13이죠. 17의 나머지예요. 모두가 17로 나눈 나머지예요. 13이에요. 13. 이게 13이 나왔어요. 자, 13의 5승 17로 남은 나머지 17, 13이죠. 이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비밀키를 공유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A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어요? 처음에 A를 구했을 때는 G가 들어갔죠. G가. 그 다음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키 A. 그 다음 모두 P. P 값 들어갔죠. 이렇게. 얘도 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G에 B. 자기만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두 P로 구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값들을 서로 또 공유해요. 이것도 공유, 이것도 공유잖아요. 맞죠? A, B만 빼고 다 공유잖아요. 공유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할 때는 뭘 구한다? G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앨리스 같은 경우는 밥이 보낸 계산값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밥도 A가 보낸 계산값 B 들어가요. 이걸 헷갈리지 않으면 계산 문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G가 들어가지만 나중 최종적으로 구할 때는 상대방이 보낸 이산대수의 결과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 나오면 이거 실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DPL만 문제 주고 풀라고 15점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글로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긴 거예요. 긴 거예요. 근데 계산식은 이렇게 나오니까 저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DPL만에서 공유키가 뭐고, 공유되는 게 공유키가 아니라 공유되는 인자 파라미터가 뭐고, 그 다음에 개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 개인 인자가 뭔지, 인자값이 뭔지, 그거 시험 문제 나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걸 문제를 풀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이 되는 거죠. 13. 자, DPL만의 취약점 뭐예요? 비대칭키가 아니기 때문에 키 전송 문제 아니면 중간자 공격, 중간자가 그 가로채서 그 해코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DPL만은 P 그 다음에 AB의 값이 너무 작을 경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PAB의 값이 너무 작을 경우 도청자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계산해 보는 방식으로 해당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게 비밀키가 아니고 비밀키라고 할 수는 없지. 이게 비밀 인자값. 인자값인데 PAB가 비밀키는 아니잖아요. 방식으로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충분히 큰 소수를 사용해야 된다. 분명히 말했지만 P만 소수예요. A, B는 정수예요. 아시겠죠? P만 소수예요. A, B는 정수예요. 만약 그래서 이 말은 만약 P가 300짜리 이상의 소수이고 P가 300짜리 이상이고 A, B가 100짜리 이상의 정수일 경우 공개된 정보로부터 비밀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은 두 가지 공격에 취약하다. 하나는 이산대수 공격이고 또 하나는 중간자 공격이다. 이산대수 공격이 뭐예요? PAB를 알아내는 게 이산대수 공격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P가 300짜리보다 커야 되고 소수여야 되고 P는 소수여야 되고 그리고 300짜리 자리수가 300짜리 이상의 소수 300짜리 이상의 소수여야 되고
A, B는 100자리 이상의 정수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산대수 공격이 안전하다. 이 말을 한 거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중간자 공격이죠. 중간자 공격은 항상 있는 거예요. 중간자 공격은 비대칭키에서도 있고, 맞잖아요. 비대칭키에서도 중간자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키 공격에서 중간자 공격이 있어요. 중간자 공격을 막는 방법은 인증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인증 방법은 뭐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중간자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산대수 공격. DPL만의 키 교환 알고리즘의 안정성은 이산대수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공격자가 GP, GA 모두 P, 이게 A의 결과값, GB 모두 P, 이게 밥의 결과값을 도청해서 가로챌 수 있다. 이건 공개되는 거니까, 이게 공개키를 말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도청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공격자가 GA 모두 P에서 A를 구하고, 맞죠? A를 구하고, G, B 모두 P에서 B를 구하고 있다면 DPL만 알고리즘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A는 100자리 이상의 정수값, B는 100자리 이상의 정수값을 하면 이산대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P는 300자리 이상의 소수로 하면 이산대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제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은 대칭키, 비대칭키 가리지 않고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나. 중간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중간자가 중간에서 내가 밥이야 하면서 속여서 밥의 키 대신에 내 키를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래서 중간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왜 이거밖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 또 따져보죠. 중간자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중간자 공격. DP-헬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어요. 둘이 공개하는 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P 소수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G라고 할까? G 이거 정수예요. G는 또 어떻게 열한다? 1에서 P-1 사이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공유해야 되니까 보내야 돼요. 그 다음 뭘 공유해야 돼요? 이거 G에 A 모두 P 이거 하고 이건 얘가 구한 거죠. 그 다음에 G, B 모두 P한 결과값 이건 얘가 구한 거죠. 이 네 개를 싸그리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유를 하는데 중간자가 공격을 이거 가로챌 수 있죠. 가로챌 수 있는데 A가 PG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주고 근데 만약 밥에 이걸 받아서 이걸 자기 거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이걸 M이라고 할게요. M 모두 P에서 나는 밥이야 하고 얘기 줄 수 있죠. 맞죠? 얘한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자는 또 다시 자기가 P G 그 다음에 A 이걸 계산한 걸 얘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앨리스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밥하고 앨리스는 얘가 앨리스가 밥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대칭키도 마찬가지예요. 비대칭키도 공개키를 내가 줘야 되는데 공개키를 중간자 공개키를 얘한테 줘버리면 밥이 앨리스가 준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 어떻게? 이런 구조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건 앨리스가 준 거야. 이건 밥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겠어요? 아니야. 이건 이러해서 앨리스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건데? 이 구조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구조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자 공격은 공인인증서. 자, 이미 A가 앨리스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B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자가 이 해코지에서 내가 B라 해서 준다고 하면 이 공인인증서 이런 계통 CA가 있는 이런 계통에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확인을 해요. 자, 공인인증서 밥에 인증서를 달라. 밥을 줬어. 그래서 얘가 이제 보내온 내용하고 진짜 밥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면 얘는 밥의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았거든.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얘들이 공인인증서에서 중요하게 A하고 B의 정확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기가 아무리 속여서 이게 준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B의 인증서를 밥의 인증서를 공개키를 받아서 지금 받아온 애가 실제로 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중간자 어택이 못해요. 예. 근데 그런 완벽한 구조는 공인인증서밖에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신뢰하는 정보에서 주는 키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인증이.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이 되니까. 자, 공개키 암호 사용. 대칭키 암호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하나의 키를 사용한다. 맞죠? 비대칭키 암호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두 개의 키를 사용한다. 맞죠? 두 개의 키의 이름은 하나는 비밀키, 개인키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키라고 부른다. 수신자와 송신자는 각자의 공개키를 알고 있으며 공개키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공개키는 개나 소나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비밀키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며 만약 비밀키가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유출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개키 암호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